안녕하세요. 유레카TV 김영 대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조지표 두 번째 시간으로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좌측 이어폰이 들리지 않는 오류를 수정하였습니다.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알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영상 업로드 시 즉시 알려드리고 또한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번거롭더라도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조지표는 가열과 침체, 확산과 수렴, 추세 강도, 거래량을 이용한 에너지 그리고 일정 범위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지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난번 OBB 지표는 거래량 지표이고 이번 볼린저 밴드는 범위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지표에 해당됩니다. 한때 전성기를 구가했던 지표들은 볼린저 밴드 OBB, 스토캐스틱, DMI, 일목균형표 등이 있습니다. 한때 잘나가던 지표들이 널리 알려지고 누구나 사용하게 되면서 점차 이를 역용하는 세력들이 나타나면서 정확도가 현저히 떨어지게 되면 점차 사용자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즉 무슨 지표가 어떤 자리에서 지지받으면 상승한다고 많은 투자자들이 알게 된다고 가정하면 세력들이 이 지지점을 깨서 물량을 받기도 하고 반대로 그 지지점에 슬쩍 올리면서 물량을 떠넘기기도 합니다. 따라서 보조지표들을 너무 맹신하면 큰 낭패를 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말 그대로 보조지표로만 사용하면 아주 유용할 때가 많습니다. 또한 상승장에는 보조지표가 잘 맞고 하락시에는 보조지표가 잘 맞지 않습니다. 주가는 수시로 변화하는데 그 주가에는 회사의 실적과 미래 성장 가능성은 물론 그 나라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의 흐름까지 반영하여 움직이는데 매일 변화하는 주가의 패턴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고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 역시 모호합니다. 투자자들이 현재의 주가 수준이 어떤지 판단하기에 여러가지 기준을 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가지 기준들이 고안되면서 그 중에 하나인 볼린저 밴드는 주가의 변동성과 흐름을 분석해 이를 지표로 삼기에 1980년대 초반 존 볼린저라는 투자 전문가가 고안해낸 지표로서 주가의 변동이 표준 정규분포 함수에 따른다고 가정하고 주가를 따라 위아래로 폭을 같이 움직이는 밴드를 만들어 주가를 그 밴드의 기준선으로 판단하고자 고안한 지표입니다. 볼린저 밴드는 주가가 상한선과 하한선을 경계로 등락을 거듭하는 경향이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였으며 주식 가격의 움직임을 포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중간의 이동평균선과 상단밴드, 하단밴드로 구성됩니다. 이동평균선을 추세 중심으로 사용하며 상하한 변동폭은 추세 중심선과 표준편차로 계산하며 이때 이동평균과 표준편차의 관계는 통계학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표준정규분포를 가정해 산출하게 됩니다. 세부적으로 볼린저 밴드는 중심선인 20일 이동평균선과 중심선에서 표준편차 곱하기 1을 더한 상한선, 표준편차 곱하기 1을 뺀 하한선으로 구성됩니다. 보조지표는 누구나 다 아는 지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알고자 5일 이동평균선 대신 3일 이동평균선을 사용한다든지 20일 이동평균선 대신 18일 이동평균선을 사용하는 경우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으면 그 보조지표는 쓸모가 없어집니다. 따라서 보조지표는 증권사 HTS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보조지표는 비슷하다면 가장 최근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엔벨러프보다는 볼린저 밴드를, RSI보다는 스토캐스틱을, CCI보다는 DMI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가는 90% 이상 볼린저 밴드 내에서 수렴과 발산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가끔 범위를 이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가 중요한 매수매도 포인트입니다. 볼린저 밴드 매매 기법은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밴드 자체의 폭이 축소되면서 밀집 구간을 거친 후에 상단 밴드를 상향 돌파할 때 매수, 하단 밴드를 하향 이탈할 때 매도하면 됩니다. 차트에서 1번 모습은 밀집 후 상단 밴드를 상향 돌파하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상단 밴드와 하단 밴드의 지표를 활용하는 추세 추종법입니다. 주가가 상단 밴드에 접근할 때 지표들이 주가의 강세를 확증하면 매수하고 주가가 하단 밴드에 접근할 때 지표가 주가의 약세를 확증하면 매도하는 매매입니다. 차트 2번에서 실적이든 시향이든 긍정적이면 매수하면 됩니다. 또한 차트 3번에서 시향이 부정적이거나 각종 지표가 부정적일 때 매도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반전 기법으로서 주가가 상단 밴드를 여러 번 건드리면서 지표가 약세를 보일 때 하락을 예측하여 매도하고 주가가 하단 밴드를 여러 번 건드리면서 지표가 강세를 보일 때는 상승으로 예상하여 매수하는 매매 기법입니다. 차트 4번에서 각종 지표가 약세를 보이거나 대량 거래량이 터지거나 혹은 장대 운봉이 나올 때 매도하시면 됩니다. 차트 5번에서
각종 지표가 강세를 보일 때 또는 시향이 긍정적일 때 매수하면 됩니다. 특별히 주가가 볼린저 밴드 하단을 이탈할 때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매수하는 기법이 있는데 셀트리온 차트를 보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 차트입니다. 급락하던 주가가 볼린저 밴드 하단을 이탈하면서 첫 번째 양봉이 나왔을 때 매수하면 기술적 반등이 충분히 나오는 구간입니다. 두 번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급락하던 주가가 볼린저 밴드 하단을 이탈하고 새로운 양봉이 출현했을 때 이때 매수하면 기술적 반등으로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급락하던 주가가 볼린저 밴드 하단을 이탈했을 때 기술적 반등을 이용하고 매수하는 구간입니다. 이상으로 볼린저 밴드의 매매 기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몇 번 반복해 보시고 완전히 숙지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